거울을 보면서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순간 내 몸속은 더 늙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매일 거울을 붙잡고 사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의 주인공일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도 한 달여쯤 남겨놓은 때 되지도 않고. 매일 거울을 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문아 씨입니다. 피부에 잡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팔자 주름도 좀 깊은 것 같죠? 왜 그렇게 한숨을 쉬세요? 요즘 피부가 하루가 다르게 탄력이 떨어지고 선크림도 바르고 좋은 걸 많이 바르는데도 푸석푸석하니 잘 먹지도 않고 들뜨고 얼굴에 팔자주름도 깊어지는 것 같고 기미 잡티가 이렇게 올라와서 없어지지도 않고 너무 피부가 칙칙해서요. 이번엔 두피를 두드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탈모도 꽤 진행이 된 상태로 보이는데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혹시 모발이 가늘어지진 않나, 탈모가 오지 않나 항상 좀 걱정을 하곤 하는데 또 머리엔 또 탈모도 더 심해져서 정수리가 훤한 게 진짜 가발 쓰지 않으면 좀 자신감이 떨어질 정도예요. 탈모에 좋다는 거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바르는 것도 해보고 먹는 것도 해보고 샴푸도 써보고 마사지도 해보는데 그렇게 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탈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각종 약들. 먹는 약이 많으시네요? 예, 전부 피부과 약들이에요. 심각한 탈모까지 진행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까지 지어서 먹게 됐는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속도 쓰리고 나라는 정수리 머리는 안 나고 팔꿈치나 다리 같은 데 털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끊었다가 요즘에 찬바람이 불어서 탈모도 다시 심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져가지고 다시 함께 약을 먹고 있어요. 부작용까지 경험했지만 다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도움은 좀 받으셨어요? 아니요, 특별하게 좋아진 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더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죠. 또 하나 발생한 부작용. 피부가 또 부쩍 건조하신가 본데요. 왜 이렇게 가려워? 건조증으로 집안 곳곳에 보습 크림을 구비해 놓은 상황.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건조하니까 자꾸 피부가 당기고 주름이 더 생길까 봐 여기저기에 크림을 넣고 생각날 때마다 바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시로 물을 데워 스팀 마사지까지 합니다. 저렇게 피부에 스팀을 쬐는 게 괜찮은 겁니까? 보습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보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피부에 열을 주게 글쎄, 되는. 저기 상당히 뜨겁게 훅 좀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열에 의해서도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녀에게도 피부가 좋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머리숱도 풍성했고요. 4년 전 사진이에요? 이야, 피부가 엄청 좋으셨는데요. 4년 동안 큰 변화가 있어서 한참 전 사진으로 봤어요. 네. 피부 색깔도 거무틱틱하고 잡티도 많이 생기고 탄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탈모까지 진행돼가지고 표정 자체까지도 이제 어두워지고 있어요. 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가지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은 마트에서 물건을 사갖고 나오는데 직원이 저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날 피부과에 가서 피부 나이 측정을 해봤더니 나이가 60세가 넘게 63세로 나와가지고 그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 식단에도 변화를 주며 많은 노력을 했다는 은하 씨. 식사 역시 배달 음식보다 한식 위주로 직접 해먹고 있고요. 수시로 보습제를 바르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으로 검사를 기다리는데요. 피부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진피층의 상태부터 알아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친밀도가 매우 낮은 상태.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어떨까요? 피부 검사 후 두피 상태도 살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발 양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두피 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붉으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실제 나이는 50대. 하지만 모공과 피지 상태는 60대로 나타나 이미 피부 노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나이 든다는 게 온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사실 너무 서글프지만 누구든지 사실 나이 들어도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이번 기회에 탈모나 피부 쪽에서 좀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좀 더 좀 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콜라겐 부족이 탈모까지 불러올 수 있다니 참 심각하죠. 또 피부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팔자 주름까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탈모와 콜라겐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탈모는 두피 속 모낭을 생성하는 모낭 줄기세포가 손상되어 소멸되는 건데요. 모낭 줄기세포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결국 콜라겐 결핍은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모낭세포를 지지해서 모발을 꽉 잡아주는 역할도 콜라겐이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한 번 노화가 진행이 되면 회복하기 힘든가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20대와 50대의 피부 속 콜라겐을 현미경으로 살펴본 모습인데요. 한눈에 봐도 큰 차이가 느껴지시죠? 예. 20대의 콜라겐은 이제 잘 만들어진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50대의 콜라겐은 어떤가요? 오래된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크게 뚫려 있고요. 연결 부리들이 느슨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탄력을 잃은 콜라겐을 다시 촘촘하게 채우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피부 노화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피부 속 콜라겐이 느슨해져서 그런 걸까요? 나이 들면서 오히려 살은 빠진 것 같은데 왜 얼굴의 크기는 더 이렇게 좀 커 보이는지 커진 것만 같은지 궁금해집니다. 20대와 60대 여성의 얼굴 형태가 변화된 사진인데요. 콜라겐 감소로 피부 탄력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하관 쪽으로 처지게 되죠. 여기에 지방 변화 등으로 얼굴의 모양과 윤곽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얼굴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더 커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콜라겐은 가리지 않고 싹 다 먹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처럼 또 TV에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평생 관리를 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결정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녹화 후 회식! 오늘 메뉴는 족발과 닭발로 가겠습니다. 대부분 콜라겐 하면 족발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족발의 그 탱글탱글함이 콜라겐 때문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우리 몸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콜라겐을 채워주려면 꾸준한 공급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족발, 닭발을 먹을 수는 없어서 그렇죠. 게다가 또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은 100%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콜라겐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배님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지 되게 오래 되셨잖아요. 네. 뭔가 그래도 방법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글쎄요. 이분이 생각나는데 저희가 첫 방송 때 출연했던 분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외모는 물론이고 이 전신 동안으로 깜짝 놀랐던 기억 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어떨까요? 아직도 세월을 거스르는 동안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저도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그분들의 생활 습관만 따르면 영노화가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이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런 말도 하지만 과연 이분들의 현재 모습이 어떨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씨 부부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 오늘도 여전히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김재희 씨의 모습인데요. 네, 예상했던 대로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고 아주 더 건강해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화장으로 가리신 건 아니죠? 그럼요. 여자들 보면 다 알 텐데 피부가 안 좋으면 화장으로 가릴 수도 없어요. 오히려 화장으로 피부를 가린다고 더 진하게 하면 더 주름도 더 도드라지고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제가 3월에 봤을 때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 정말이요? 아, 글쎄 너무 감사한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대체 뭘 먹길래 그렇게 피부가 젊어졌냐고 그런 얘기를 항상 들어요. 도대체 뭘 드시는 거예요? 있죠. 항상 먹는 게 있죠. 쭉 지금까지 먹고 있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그거 계속 먹고 있어요.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오늘도 역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필수. 동안 미모 유지를 위해 매일 챙겨 먹는데요. 아 여보 나도 줘야지. 아이 깜짝이야. 아 예. 이야. 같이 남편분도 여전하십니다. 몸짱이시잖아요. 저거 보세요. 와. 세상에. 저분 연세 궁금하실 겁니다. 와. 아, 저희 아내가 띠동갑이에요. 지금 80이에요. 80. 여전히 변함없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함께 더 젊어졌습니다. 아 이게 뭐 신혼도 아니시고 참 이게. 요즘은 두 분이 같이 드시나 봐요. 아이, 요즘엔 꼭 제가 먹으려고 그러면 꼭 나타나서 달라고 그래요. 아, 같이 먹어야지. 안 줘요 잘? 잘 안 줘요. 거짓말. 이 사람이 저번에 방송 타더니 요즘에 얼마나 관리하는지 몰라요. 아이, 쑥스러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도 사이좋게 나눠 드시고 저러니 정말 건강할 수밖에 없네요. 아내와 나는 띠동갑이거든요. 그래도 나도 열심히 먹어야지 아내를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 얼마 전에 저도 팔순을 했거든요. 같이 더 들러 보이려고 아주 경쟁이 심해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아, 두 분이 경쟁하시는 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렇죠. 그건 예. 사실이에요. 서로 경쟁이에요. 그 죽자고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일까요? 10년 전 칠순 기념사진과 얼마 전 찍은 팔순 기념사진을 보니 더 젊어진 모습. 내가 건강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80세의 나이에도 가볍게 아내를 안아 올립니다. 하하. 호호. 얼마나 참아요. 이쯤 되면 부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게 맞는 모양입니다. 콜라겐 섭취가 관절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관절에도 콜라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콜라겐을 채워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화는 질병이라잖아요. 젊게 사는 게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젊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래야 질병 없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고 또 자식들에게 또 부담을 안 주잖아요. 정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부부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자, 사이좋게 두 분이 또 손을 잡고 피부 검사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안녕하세요. 잠시 후 피부과 전문의와 마주한 두 사람. 그런데 봐도 나이가 믿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재희님은 68세시고 네. 한상칠님은 80세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 확인 후 두피까지 살펴보는 전문의. 두피에 염증이나 각질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주 튼튼한 두피를 가지고 계시고요. 김재희님 같은 경우에는 모발 밀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이 연세에 이렇게 밀도가 높으신 거는 정말 놀랄 일이네요. 두 사람의 동안 상태에 전문의도 놀란 모양입니다. 아버님께서는 80대라고 하시지만 워낙에 피부가 좋으셔서 60대 피부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도 네. 워낙에 피부가 색소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주름이라든지 하나 빠질 게 없이 너무 아이고. 좋으셔가지고요. 너무 40대 감사합니다. 피부라고 해도 네. 다들 믿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두 너무 분 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 선생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월에 검사한 김재희 씨의 피부 나이 검사 결과인데요.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검사에서 더 젊어진 상태로
피부 나이가 무려 40대로 진단됐습니다. 또 아내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열심히 섭취한 남편 역시 피부 나이가 20세 더 젊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노화의 실체.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나이가 80인데 너무 젊게 나와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여보 나 콜라겐 많이 챙겨줘. 알았어요. 앞으로 잘 챙겨드리고 우리도 열심히 먹고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노력하세요. 안녕. 앞으로도 두 분의 영노화 실천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동안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벤자민의 시간만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김재희 씨 부부의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있었네요. 남편분께서는 얼마 전 팔순잔치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남성분들은 본인 나이보다 피부 나이가 더 적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내분 못지않게 나이보다 건강한 피부를 갖고 계신 걸 보니 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남자로서 80세 어르신의 피부를 부러워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노화의 실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최강동안 누님처럼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방부제 피부로 영노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한국인 여성 41세에서 58세를 대상으로 10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3000mg을 섭취 후에 진피 친밀도 검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진피 친밀도가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도 탄력이지만 저는 김재희 씨 부부를 보면서 유독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두 분 모두 아주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형태가 모공의 건강을 좌우하는 모유드 세포의 증식을 촉진하고 주변 모세 혈관망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발의 개수와 굵기를 결정하는 모유드 세포 증식을 촉진한다는 건 식물이 자라는 땅의 상태를 좋게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이는 모세 혈관망을 촉진해 모낭세포의 산소와 영양소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모발이 튼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식물의 뿌리에 직접적으로 영양소를 잘 전달해서 모발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결국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모발이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한 결과 모발의 양과 밀도, 광택, 그리고 모발 강도 등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 모발 건강을 위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신다면 비오틴과 함께 섭취하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H라 불리는데요. 콜라겐과 다르게 우리 체내에서 자연 생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별도로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앞서 만났던 이문아 씨가 생각이 납니다. 피부 노화뿐만 아니라 탈모 걱정도 많으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무척 궁금해지는데 그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가속노화로 고민이 많았던 이문아 씨. 그녀가 3주 동안 건강한 식단 관리와 함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에 나섰습니다. 피부와 모발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10.82%였던 진피 치밀도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섭취 후 확연히 개선, 16.72%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지 않았던 모공과 피지에서 변화를 보이며 본인의 실제 나이로 개선되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저까지 마음이 뿌듯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더 노력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이미 피부가 손상된 지에게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투여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주름 깊이와 개수가 감소한 것은 물론 피부 속 수분 함량 증가와 손상된 표피가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스로도 피부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는지 처음에 봤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네, 아마 콜라겐 섭취로 피부 색소 침착 감소에도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일 텐데요. 한 연구를 살펴보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는 우리 몸의 항산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산화효소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할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건 확인이 됐는데요. 혹시 인체 시험 결과도 있을까요? 네, 이미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한 인체 시험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났는데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피부 탄력도, 보습도, 진피 치밀도, 눈가 주름 등 총 11가지의 피부 지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또 놀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또 유의할 사항, 주의할 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의 하루 섭취량은 1000에서 3000mg으로 권장량을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콜라겐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은 단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선택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피부 세포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인체 적용 시험 결과가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꿀팁, 콜라겐은 비오틴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까지 잊지 않고 꼭 챙기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평소 좋았던 피부도 건조해지고 또 푸석푸석해지기 마련입니다. 겨울철에는 어느 때보다도 피부가 건조하고 힘들기 때문에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습제를 잘 이용하시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피부 관리 잘 하셔서 올겨울은 영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